사실 제가 방송 출연을 작년부터 좀 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전 지금도 사실 유튜브 방송 안 보거든요. 네. 아. 증거 방송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사실 뭐 이호석 팀장님이 약간 계몽가이시긴 한데 개몽가. 네, 저한테는 되게 계몽가이세요. 네. 네. 얘기를 하는데 뭐 방송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됐고 하다가 우연히 저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섭외가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나갔죠. 근데 이제 한번 나가니까 이게 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예. 한번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계속 나가야 돼요. 이거- 그러면 계속 네. 나. 그러니까 네. 분기에 한 번씩. 네,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네. 또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매니저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성과가 잘 나도 그렇죠. 뭐 제 고객은 지난주에 가입하신 고객도 있고 한두 달 전에 가입하신 고객들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모두 다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죠. 저한테 똑같은 펀드에 가입을 하셔도 맞아요. 물론 1월 1일자부터 연말까지 끊었을 때 저희가 항상 좋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입하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이 저희도 사실 수익률이 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펀드 1년 하다 보면 뭐 그런데 나와서 되게 좋게 얘기하는데 가입해서 봤더니 이게 뭐야? 뭐 한두 달 쉬고 있네? 심지어 마이너스 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엇박자고 사실 저는 사실 저희 고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 뭐지 약간 배신감? 뭐 이런 거 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직 매니저고 사실 저희 하우스가 약간 영향력이 있는 하우스니까 그렇죠. 괜히 나와서 이제 말 잘못하면 또 그렇죠. 큰일 나니까 이제 조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주변에 정말 저도 이제 올해 17년 차인데 주식이 이렇게 각광받았던 적은 사실 저 신입일 때 말고는 없었었거든요. 아, 그럼 정말 오랜만에 가까운 네, 거네요. 제가 2004년도에 신입이었으니까 그 당시 막 하나투어 이런 거 상장하면서 막 이렇게 될 때였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데 주변에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질문. 내 거 언제 올라요? 이건 어떻게 빠져요? 이게 이제 항상 저만 만나면 그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전 첫 질문이 저거였거든요. 왜 사셨냐? 사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옆에서 누가 했다더라. 뭐 좋았다더라. 뭐 이게 된다던데? 나온다던데? 그럼 제 두 번째 질문 드리죠. 그거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하실 수 있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못하지. 뭐 그러면 본인의 판단의 기준은 오르면 좋아서 보이는 거고 빠지면 이게 실패했나 보다. 오로지 주가가 나의 결정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죠. 주식은 빠질 때 사는 거고 오를 때 파는 건데 그쵸. 반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정말 자세하게 이 데이터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병걱정마다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전략은 짤 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사실 방송에서 절대 종목 얘기도 안 하고 산업도 완전히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네. 요런 흐름으로 제가 방법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는 요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요렇게 받아들이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겠다라는 것만 좀 정리를 해도 그러면 사실 모르고 하진 않겠다 싶고 그러다 보니 이제 책을 제가 정리한 거는 그러면 사실 저희는 되게 비싼 유료 사이트를 많이 쓰고 전문 사이트들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구하죠. 근데 개인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네이버만 검색하고 그다음에 전자공시만 잘 봐도 거기서 요러요러한 것만 확인하더라도 내 기준에서 이 종목의 목표가의 밴드를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뉴스 기다렸다가 얘를 이렇게 팔아서 수익을 먹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의 높낮이와 기간을 이제 정말 초보라도 요 정도만 하면 스스로 할 수 네. 있는. 그러면 이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뭐 운용사의 뭐 인턴이나 신입사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있었죠. 네. 잠시 채팅창에서 책 제목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대 1등주를 찾아라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책 받고 싶은 이유 쓰실 때 옆에 제목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의 1등주를 시대의 찾아라. 1등주를 찾아라. 제목이 참 좋네요. 찾고 싶네요. 시대의 1등주.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돼서 살짝 이제 곧 출간될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살짝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7년간 한결같았던 공부법. 네. 전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결같은 공부법. 이거 저희도 이제 출간이 돼서 직접 보셔야겠지만 약간의
힌트? 어떤 예고편이랄까요? 살짝만 힌트를 주신다면. 지금부터 17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2021년이니까 2038년까지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방법. 네. 제가 사실 매니저들마다 다 본인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골프 할 때도 루틴이 있듯이 루틴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거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 보통 한 5시, 6시면 다 눈 떠서 출근하니까 아침에 딱 자리에 앉으면 제가 정리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뭐 링크도 안 걸고요. 완전히 수기로 입력합니다. 수기로 입력하는데 네. 이거는 책에 제가 표현은 해놨는데 이제 엑셀표가 쭉 있으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지수 레벨, 그러니까 지수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매일매일 입력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입력하고 중간쯤에는 이제 뭐 고객 예탁금이나 펀드 플로우 이런 걸 입력하고 그 밑에 단부터는 이제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뭐 요런 요인들을 이제 구치구치한 것들을 쭉 이렇게 엑셀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일 입력해요, 수기로. 그냥 완전히 수기로 계속 입력. 근데 이거를 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아침에 하는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다시 외워지. 이게 그 숫자가 이제 한 달만 하고 나면 웬만하면 다 추세 머릿속에 있을 걸요, 사람들이. 이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저는 약간 그랬던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장이 올랐나 빠졌나는 볼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직접 손으로 치는 거랑은 완전히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일부러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외우려고. 외우려고. 진짜 무섭잖아요. 와.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대학 1등을 하는 거군요.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정말. 네. 너무- 17년 동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오전에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계속 그 패턴을 했고 지금 딱 엑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지나본 것 같아요. 저도 엑셀에 그게 셀이 끝난 거를 한 3번 경험해 전 봤거든요. 끝났다는 이야기를 태어나서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엑셀을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그게 끝나는 거였던가요? 엑셀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탭에 보면 한 지금 4번째 탭인가 5번째 탭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다 끝나버려 갖고. 근데 이게 첫 번째 루틴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시장의 데이터를 그냥 넣겠다. 근데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거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랑 같이 일했던 모든 직원들한테 다 이걸 줘도 이제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더 개량해서 자기 걸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쵸.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니저들마다 자기 루틴인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끝나면 저는 코스피 200에 200개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은 100개 그러니까 총 300개 종목을 제 세팅한 저희는 어차피 모니터가 다 세팅돼 있으니까 네. 사실 HTS 가지고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종목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 수급, 재무제표 다 나오고 있고 다 세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00개를 다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이제 차트 딱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침에는 그거, 저녁에는 이거. 요거를 매일 하죠. 근데 이게 하루라도 안 하면 근데 안 할 때 있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꼬여가지고 한 4시쯤에 그럴 때 있죠. 4시쯤에 뭐 미팅 나가고 못 돌아와서 이거 못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꼬일 때 있는데 사실 게을러질 때 있거든요. 근데 그 게을름이 한 2, 3일 가잖아요. 그러면 꼭 빠져요, 시장이. 그런 게 있어, 트라우마가. 수익률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부족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내 음식 같은 잘못이었고. 거네요. 아이고, 내 신선한 잘못이었어. 네. 이런 거죠. 네. 그 종목을 열어보시고 중요한 종목들은 또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숫자를 넣으세요? 그건 아니고. 오후에는 이제 이걸 보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는 거죠. 차트와 수급. 그랬을 때 이제 반등 나오는 애들 종목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은 체크해야죠.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를 일단 먼저 서칭을 찾아보고.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를 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또 이제 기업 미팅을 바로 가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확인했는데 아니면 그냥 너무 빠져서 반등인가 보다 버리고. 하고 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다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배팅을 할 준비를 해야죠. 네. 그렇군요. 첫 챕터를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되면 사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네. 사실 정말 투자할 때 많이 겪는 과정이거든요. 살까 말까 네. 그 마음가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 빗대어서 좀 예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첫 사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저한테. 제가 뭐 이렇게 저희 맨날 그러잖아요. 매니저도 아침 회의 때 막 발표하고 나면 그래서 너의 확신은 그러면 50%, 51% 그러면
너한테 돈 줬으면 살 거야? 하면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살까 네. 말까 고민하는 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50%밖에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종목을 무조건 먹으려면 한 8, 90% 확률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또 쉽지는 않거든요. 너무 과잉 확신이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장에 굳이 빗대면 요즘 장에 제일 핫한 이슈가 요새 뭐죠? 그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진짜 어제 네네. 오늘만 이렇게 보시면 네. 근데 어떤 종목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엔진 룸을 경량화를 한다더라 뭐 이런 그 이제 테마가 붙었어요. 테마는 붙었는데 실적을 보니 실제로 실적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죠. 근데 실제 탐방을 가서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서 얘는 아직은 전기차의 매출액 비중은 아직도 1%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시장은 수소차다, 전기차다 해서 주가를 땡겨버렸는데 얘는 실적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되죠. 이 테마가 아니구나. 이 테마가 아니라고 하면 약간 이제 톤 다운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면 실적은 계속 성장해요. 뭐 안정적인데 그럼 이 실적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면 기존의 원래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에 이제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퍼 20배씩 못 주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니까 10배. 그럼 지금 시총이 얼마지? 라고 봤을 때 업사이드 한 15% 20% 나온다. 그럼 저희 못 사죠. 이제 그냥 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래서 와 이거 수소라더라, 전기차라더라 해서 그냥 사자 하다가 숫자가 좀 어정쩡한데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그 무렵. 예, 그때 이제 살까 말까 되면 사실 그런 거는 결국 만약 빠졌을 때 빠지면 또 정확하게 또 반대 논리 나오거든요. 수소차가 전기차가 아니라더라. 그냥 자동차 부품이라더라. 네.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논리 나왔을 때 내가 할 말 없는 주식을 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면 그거는 사실 확률 그냥 찍기 게임이다. 이건 홀짝 게임이다. 네. 이기 때문에 사실 홀짝은 저희도 모르는 거라서. 그쵸. 네. 확률 낮은 데는 베팅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교보문고 보니까 야. 책을 검색했는데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모레 출간이 돼요. 그러니까 모레 지금 딱- 벌써 지금 이분들이 지금 바로 지금 책을 사야 되겠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사서 내일 아침에 이제 받아서 쿠팡 뭐 해가지고 빨리 보고 싶나 봐. 네, 그래서 시대 1등주를 찾아라는 모레 출간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 뭐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를 보니까 이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건데 시대 1등주를 찾기 위한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네. 여기서 소개해달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책을 직접 보셔야 할 거고요. 그래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주를 사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주도주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1등, 2등, 3등 정도까지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1등주를 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1등주를 사야 그 산업에서의 소위 말하는 10배거짜리 그러니까 10배짜리들 그 산업에 나오는데 사실 그 시대마다 지수와 상관없이 그 시대마다 되는 산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되는 데서 놀아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제가 34페이지 요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거 아마 다른 데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딱 놓고 보면 제일 위에 이제 길게 돼 있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개장 이래로 지금까지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제가 신흥국 성장해서 화살표 쭉 빼서 제일 왼쪽 뭐 이런 식으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밑에는 이 동일 가로는 그 기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시계열에서 IT 버블 때 보시면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제가 들여놨는데 딱 그 시점 1999년, 2000년, 2001년 이때 보면 차트가 완전히 바짝 서 있습니다. 이거 거의 뭐 이거 4,000원짜리가 14만 원, 거의 10만 원 가고 그랬던 장입니다. 근데 그 뒤로 저희 뭐 이호수 팀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대리과장 시절에 얘는 그냥 트레이딩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계속 안 가니까 시크리컬을 타니까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처럼 소사이클을 계속 노리고 네. 샀다가 불리면 본전 치고 나오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이죠. 근데 였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놓고 보면 또 IT 되고 5G 되고 하니까 또 주가 그대로 또 신고가 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신흥국 성장 시대 때 보시면 앞에서 차트 계속 한 10년을 쩔어 있다가 2000년도에 갑자기 포스코 저 무거운 게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최근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정말 대표적인 거 중국 소비 시대 2000년 후반이죠. 2010년 중후반. 요때 이제 막 CJ 비비고가 이제 수출되고 싸이가 막 콘서트 외국에서 하고 시작했고 그때 CJ가 한 20년을 안 움직였던 주식이 심지어 지주사가 퍼밸류에이션 받으면서 급등을 맞아요, 해버렸습니다. CJ 밸류에이션, CJ 때문에 지주사 밸류에이션 다시 해야 다시 해야 된다는 된다. 거죠. 그래요? 지주사를 다시 네. 밸류에이션 해야 네. 된다. 그 당시에 사실 그거였어요. 뭐 올리브영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좀 무리했는데 이지만 그 사실 이때는 스토리가 딱 떨어졌죠. 그렇죠. 저희 요수 팀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그 내러티브 그렇죠. 붙이는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지수가 올랐을 때도 있고 완전히 옆으로 기었을 때도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 지수는 그냥 항상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수익을 냈고 뭐 주식으로 대박 나는 분들 계셨어요. 보면 그 시대에 맞는 걸 샀던 거죠. IT 시대는 이쪽이 수요가 좋으니까 IT 시대인 거고 그다음에 신흥국 성장 시대는 산업재니까 산업의 쌀 뭐 이런 것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 사는 거고요. 중국 소비는 그냥 소비주 사는 거죠. 근데 브랜드력 있는 소비주를 사는 거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2019년부터 뭐 BBIG 산업, 빵 산업 막 이렇게 해오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까 여수님가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모르니까 끝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화됐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19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그때 140조 그 정도였죠. 근데 지금 2,200조 넘죠. 그럼 시장이 뭐 한 7배, 8배 커졌네요. 뭐 지금 갑자기 산수하려니까 좀 그런데,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IT 대표 기업 L사 시가총액이 비중이 뭐 1% 초반이었습니다. 1.112. 근데 지금 안 되죠. 거의 반통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4%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25%. 그러면 그 시장이 10배 커지는 구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총 비중이 5배 커진 거면 5 곱하기 10이니까 50배 커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영역에 있던 그 세컨티어는 사실 이런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단적인 예로 제가 들어드리면 네. 시총의 비중이 반토막 났고 시장이 10배 커졌으면 5배 오른 거거든요. 그럼 1등주와 2등주의 수익률 차이는 50배냐 5배냐의 차이입니다. 2등주도 물론 먹습니다. 먹는데 동일 기간에 그 투자자들이 1등주 상승률을 보면서 네. 절대 버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처음부터 판단하고 그다음에 초장에 처음부터 그 산업의 대장주를 사야 길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 1등주 투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대장주. 근데 그 대장주는 너무 뻔해 보일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맨날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주도주가 항상 계속 돌잖아요. 근데 그놈이라고 다들 막 요즘에 다른 게 없어, 새로운 거 없어 막 찾으시는데 네. 그냥 뭐 카카오 팔았다가 또 가격 올라오면 다시 따라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네. 그냥 그런 거는 정말 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긴 시기로 쭉 장기 투자 하실 건데 그거를 만약에 감내할 수 있는 자금이면 그걸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장기 시계열은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의 수익률은 더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초장에 되는 산업에서의 대장주를 양껏 사서 본인 기간에 맞는 만큼 들고 가시는 게 이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지 않냐.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네. 이제 많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많이 사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사야지. 네.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 저 돼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사가지고 네. 100% 벌어봤자 돈 뭐 그거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벤트로 받은 게 있는데 응. 200%가 된 거예요. 아 진짜 뭐? 근데 뭐. 수익이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근데 수익이 몇천 원밖에 안 돼요. 얼마 몇천 원? 몇천 원밖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 돈을 못 번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해주신 게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많이 사야 됩니다. 근데 많이 사려면 뭘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냥 조그만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나요? 많이 사려면은 대장주를 사야 되는 거지 1등주.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1등주. 가져갈 수 있고. 네. 1등주를 사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는지를 써주셨다고 하니까 네, 네. 저도 네. 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챕터가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키 팩터를 찾아라 이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밸류에이션 보거나 차트 보거나 네.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접근에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사실 힙채터는 뭐냐면
기업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 배워왔고, 네. 그다음에 많은 매니저들이 하는데 맨 처음 보는 주식에 대해서는 네. 사실 잘 제대로 알아내야죠. 그러면 사실 방법이 그 회사의 연역을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연역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자공시의 사업 보고서를 봐도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 다 전자공시의 사업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연역을 보면 회사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가 이렇게 갔을 때도 있고 빠졌을 때도 있고 변곡점이라는 게 사실 나오죠. 저희가 이 모든 걸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주가의 변곡점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요인이 이 주가가 반응했지를 판단해 보면 그러니까 1번 연역, 2번이 주가 흐름. 결국은 다 역사거든요. 이 회사의 역사, 주가의 역사를 보면 아, 이 주식은 이 요인에 항상 무조건 반응하는구나. 예를 들면 저희가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를 사듯이 기승전 유가의 방향인 거죠. 왜냐하면 뭐 복잡하게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이렇게 스프레드를 봐야 되고 막 얘기하지만 스프레드의 끝점과 첫 점과 끝점을 그으면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상향이면 유가가 올랐던 거고요. 빠지면 유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오르면 주가 오르고 빠지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쉽게 나지만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거치면 요인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 1번 연역, 2번 주가의 흐름을 알면 아, 이 주식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이 회사와 이 주식의 소위 말하는 DNA가 이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뭐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오너가 누군지를 좀 알고 그러면 이게 장난치려 하는지 아닌지 좀 알고 예, 중요해요. 그다음에 자본금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제 회사가 존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 주가가 희석이 돼서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희석될 주식이 많으면 내 주식은 못 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래야 이제 사고가 없죠. 사실 자본 조달 이슈로 인해서 예를 들면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주가의 사고죠. 사실 많이 빠지면 네. 예, 그렇죠. 그런 이벤트를 피할 수 있는 걸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는 거죠.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고 이제 사업부별로 실적을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연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거치시고 그러면 요까지만 딱 거치면 웬만하면 이 회사 좋다, 나쁘다 판가름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나한테 먹여줄 주가냐 아니면 그쵸. 아닐 주가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뭐 이러저러 계산을 해서 나오는 뭐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기 뭐냐 주당 순이익이랑 뭐 순 영업이 이렇게 다 했을 때 그 산업마다 저희가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밴드가 있거든요. 그걸 적당히 이게 그냥 퉁쳐서 곱하는 거죠. 사실 밸류에이션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에비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개인들인데 저희가 그냥 PBR 두 개만 놓고 적용 딱 해가지고 목표가 나오면 심플한 거고요. 만약에 그거 두 개 적용했는데 목표가 안 나오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산정 안 되니까 다른 거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요? 억지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이다. 뭐 순이익 성장률이 향후 2, 3년 봤을 때 뭐 10%에서 20% 사이 나올 것 같다. 그럼 퍼 10배 주는 거죠, 저희가. 근데 지금 계산해 봤더니 퍼 7배네? 그러면 싼 거죠. 그러면 퍼 7배가 퍼 10배 가야 되니까 50%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주식이 예상대로 그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10배까지 왔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죠. 오른다고 기분 좋다고 더 들고 가다가는 그냥 기분만 좋고 먹을 거 없는 이제 그런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마지막 장에서 개인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업 사업 보고서 잘 보고 홈페이지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구할 수 있는 레포트 잘 구해서 이제 이익의 방향성 그다음에 이익의 레벨 쫙 보시고 여기에다가 단순한 밸류에이션 곱했을 때 목표가가 적당히 밴드가 나오면 네. 나는 요 정도 선은 산다, 요 정도 선은 판다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어쨌든 내 마음 속에 답지를 정해놓고 이제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주식이 거의 구할은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응에 대한 답지가 있다면 저희가 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뜬금포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래서 팔 게 아니라 그 뉴스만 확인하고 별 이슈가 아니면 낙폭 과대로 추가 매수할 기회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뜬금포로 예상치 못한 뉴스로 오히려 과대 포장돼서 급등했을 때 우리가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대응을 할 영역을 잘 정해서 성공 투자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나만의 답지를 좀 정해놓자. 네. 이제 그게 이제 고기 내용. 알겠습니다. 시대 1등주를 찾아라가 제목이고요. 부제가 1등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하고 투자하는 법인데 네. 왜 부제를 이렇게 정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챕터 1, 2, 3 이거 듣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면 되겠구나의 기본적인 어떤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넣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또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맺는 말은 투자하시면서 네. 워낙 이제 기초 체력에 대한 네. 부분 책에 알차게 넣으셨지만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게요. 성공 투자 사실 어렵죠. 저희도 그렇죠. 어렵고 매일마다 저희도 눈 뜨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오늘 수익을 낼까인데 제일 확실한 건 내가 정말 잘 아는 나의 패, 나만의 패를 딱 가지시면 그게 뭐 사실 삼성전자여도 상관없고요. 뭐 현대차도 상관없고요. 근데 내가 확신 있는 종목 10개가 있으면 나는 그 국면마다 지금은 이 패, 지금은 이 패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사실 이러면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먹고 빼고 이 리듬감을 잘 찾을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 이렇게 가지셔서 결론은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셔라. 예,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종목. 그래서 괜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식에 대한 짝사랑은 그만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물타기를 해도 그 주식은 우리를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가 하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종목을 찾아라. 그러려면 시대 1등주를 좀 찾아야겠네요. 네. 저희 2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요.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